안녕하세요, 여러분. 포근포근 보건소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중국 경제 이야기가 맨날 나오죠. 뭐 V자 반등을 한다느니 L자형으로 버틴다느니 말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현지 체감 경기는 어떠느냐? 이건 L자도 아니고 거꾸로 된 L자. 그러니까 그냥 수직 낙하 중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자, 오늘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중국 경제가 퇴보하고 있다는 건 이제 다들 아는 사실인데 대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2019년? 2015년?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분석은 무려 1990년대입니다. 2026년 이 대낮에 웬 세기말 90년대냐고요? 그 시절은 중국 중산층이 탄생하기도 전 꿈만 꾸던 시절이거든요. 20년 동안 쌓아올린 중산층의 부의 환상이 단번에 제로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거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웃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지갑이랑도 연결돼 있거든요. 자, 오늘 중국 경제의 바닥이 어디인지 그 지옥의 끝자락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여기 장 사장님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형님 전형적인 중국의 성공한 중산층이었어요. 제조업 공장 돌리면서 돈 꽤나 벌었습니다. 근데 2024년부터 숨통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수요는 줄어들지 주문은 뚝 끊기지. 겨우 단골 고객 한 명 붙잡고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버티다가 2025년에 결국 눈물을 머금고 직원들을 다 잘랐습니다. 진짜 비극은 여기서부터예요. 이 장 사장님한테는 대치동 엄마 뺨치는 교육열이 있었거든요. 막내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죠. 4년 학비랑 생활비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 2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억 7천만 원입니다. 예전 같으면 에이 공장 돌려서 벌면 되지 했을 텐데 지금은 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장 사장님이 결단을 내립니다. 미국에 사둔 집을 팔자. 근데 웬걸? 미국 부동산 시장도 고금리 때문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집은 안 팔리고 세금은 계속 나가고 결국 장 사장님은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 사장님 한 명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고 교육으로 신분 상승을 꿈꾸던 중국 중산층 전체의 자화상입니다. 90년대에는 돈이 없어서 유학을 못 보냈다면 이제는 돈이 있었는데 다 사라져서 못 보내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게 바로 90년대로의 회귀, 첫 번째 신호입니다. 많은 분이 에이, 일본도 잃어버린 30년 버텼는데 중국도 버티겠지 라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 팩트로 뼈를 좀 때려볼게요. 중국은 일본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왜냐? 일본은 부자가 된 뒤에 늙은 나라고 중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린 나라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재벌집 영감이 늙어서 힘 빠지는 거랑 알바 전전하던 청년이 갑자기 허리 디스크 와서 들어 눕는 거랑 같은 급입니까? 아니죠. 일본이 1990년 버블 터졌을 때 1인당 GDP가 2만 5천 달러였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일본은 해외에 사둔 땅이랑 자산이라도 많아서 버텼는데 중국은 내수 시장도 얼어붙고 해외 자산은커녕 빚만 가득합니다. 특히 인구 구조가 재앙이에요. 애는 안 낳고 어르신들은 많아지는데 이 어르신들을 부양할 돈이 국가 곳간에 없어요. 90년대엔 젊은 노동력이라도 넘쳐났지 지금은 탕핑하는 청년들 뿐입니다. 중국 경제의 70%는 부동산입니다. 한국인들 영끌한다고 난리죠? 중국은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모든 가족의 재산이 콘크리트에 갇혀 있어요. 1999년은 중국에서 주택 사요화가 막 시작되던 황금기 전야였습니다. 야, 집 사면 돈 된다는 믿음이 싹 트던 시기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 믿음이 공포로 변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 돈 다 냈는데 건물이 안 올라가요. 공사 중단 아파트 들어보셨죠? 중산층들이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아파트가 흉물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90년대엔 집이 없어서 고민이었다면 2026년은 집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시대입니다.
자산 가치가 90년대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건 지난 20년 동안 당신이 했던 야근, 당신이 참았던 휴가, 당신이 아낀 모든 노력이 0이 된다는 뜻입니다. 국가 전체가 거대한 역머니 게임에 빠진 거죠. 이제 정리해봅시다. 중국 경제가 90년대로 돌아간다는 것, 그건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희망의 상실입니다. 90년대엔 중국인들은 가난했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WTO 가입을 앞두고 있었고 전 세계 공장이 중국으로 몰려오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90년대 열차는 다릅니다. 고립되고 있고 늙어가고 있고 자산은 증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산층들이 다시 자전거 타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아니요. 이미 에어컨 바람과 유학의 맛을 본 사람들에게 90년대의 시대는 지옥 그 자체일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거대한 경고장입니다. 부동산의 올인한 자산 구조, 급격한 저출산,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중국이 겪는 진통은 우리가 곧 마주할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장 사장님이 미국에 있는 누나 말을 듣고 진작 이민을 갔더라면 어땠을까요? 설마 망하겠어 라는 안일함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오늘 중국 경제의 지옥 끝자락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중국이 정말 90년대로 돌아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시 반등할 기회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시원하게 긁어줄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생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